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필 상단 부근이라 할 수 있는 2450포인트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지만, 전체적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합니다.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워낙 강한데, 이 흐름들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는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자,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지금 현재 거의 6일 연속 매도를 좀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6일 연속 매도를 좀 해 나가고 있고, 자, 오히려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회원님들 좀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외 선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2% 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1.4%의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만 좋은 게 아니라 미증시도 아주 좋고요. 자, 여기에 일본까지 엄청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도 좀 크게 오르면서 거의 5일 연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선 가장 큰 상승률로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자, 중국 상해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오늘도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주 좋은 아시아 증시 또한 좀 일본,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다들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자,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1100원도 지금 돌파할 것 같아요. 달러 대비 1100원도 좀 돌파할 움직임이고, 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달러 대비 계속해서 좀 절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승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해외 증시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중순부터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의
2450포인트를 세 번째죠, 이번에. 자, 세 번째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8월달에도 한번 2450포인트를 한번 찍고, 자, 9월달에도 한번 찍었었죠. 자,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좀 조정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외국인이 1조 4천억이나 또 매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10월달 1.4조 정도 매수 흐름들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고, 자, 11월달 들어서는 좀 강력한 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아무튼 뭐 시장은 우리가 뭐 의심할 바 없이 강하고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오늘 5,800원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황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도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지만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내일 증시도 우리가 시장 자체가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시장도 자,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워낙 시장 자체가 좀 뜨겁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릴 건 없고, 자, 아무튼 코스피가 일단 2450포인트를 넘어서 상승을 해줄 것이냐, 뭐 그 부분들은 저는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7%나 상승하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좀 숄드라는 이제 분위기가 연출되는 흐름들이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자, 10월달 어떻게 보면 숄드 부분이 이제 860포인트, 자, 860포인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위치들이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을 좀 860에서 870포인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이 위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승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900포인트 탈환을 좀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하고 좀 대응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분위기 좀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되었다가 좀 눌림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좀 상승을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오늘 저녁에도 뭐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지금 바이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수소, 뭐 전기차,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여러가지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손실보다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히 좀 대처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뉴욕 증시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자, 실적 발표가 있죠. 자, 실적 발표가 이제 니콜라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딱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니콜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응을 좀 보여줄지가 좀 상당히 좀 기대되는 흐름들이고요.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상승을 크게 했다가 뭐 하락했다가 또 CEO가 또 교체되었다가 좀 말도 많고 얘기가 많은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니콜라가 뭐 어떤 실적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뭐 딱히 뭐 뭐 매출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니콜라의 지분을 지금 GM에서 10% 이상의 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또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집중보다는 상승 분위기는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소에 대한 자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뭐 수소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MSCI. 자, MSCI가 이제 반기 리뷰가 좀 있습니다. 반기 리뷰. 자, 반기 리뷰가 있으면서 이제 편출, 편입되는 종목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실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있죠,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SK 케미칼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자, 두산중공업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일단 또 편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회원님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 뭐 편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가 되면 11월 30일 날 변경이 됩니다. 11월 30일. 자, 편입 편출 변경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강원랜드라든지 네오위즈라든지 휴젤이죠, 휴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내일 좀 실적 발표가 있죠. 자,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또 악재로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셧다운 되었다가 다시 한번 더 최근에 좀 개장이 되었죠. 개장이 되어서 하루 1일
예, 방문객 수가 750명으로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있긴 한데 아무래도 뭐 실적은 좋지 못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좋지 못하게 나오겠지만 어차피 뭐 주가에는 뭐 미리 반영되었다 보시고 아무튼 좀 장중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휴젤도 좀 발표가 있습니다. 휴젤. 휴젤도 실적 발표가 내일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뭐 휴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갑론을박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휴젤 한 다음에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 자, 휴젤이 얼마만큼 또 실적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좀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필러, 히알루산 필러랑 자,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내용들. 자,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실적이 만에 하나 뭐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 라고 본다면 뭐 휴젤도 좀 반등 시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지금 뭐 이쪽 이제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메디톡스와 대웅이 또 최근 좀 많이 또 싸웠던 부분들, 그리고 메디톡스가 식약 차량진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많은 내용들이 좀 현재 좀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내일 혹시나 휴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뭐 그에 관련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제약을 비롯해서 메디톡스 그리고 뭐 그에도 기타 등등의 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예측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 지수 상승에 따른 지금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CJ제일제당이 반등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략 뭐 50% 이상이 지금 현재 해외 수출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과거에는 내수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CJ제일제당 또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이따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 목요일. 월, 화, 수. 자, 수요일 같은 경우, 아니, 이거 내일이죠, 내일. 내일입니다, 내일. 자, 내일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또 관심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자, 중국의 이제 관군제죠, 관군제. 자, 중국의 관군제가 실시되는데, 이날 또 11월 11일이다 보니까 이제 솔로데이에 따른 또 솔로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야말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솔로데이에 따른 또 매출이 얼마나 또 증가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관군제가 뭐 이번에 뭐 10월 달에 보게 되면, 자,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좀 성공적으로 좀 끝났죠. 10월 달에 지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중국의 관군제도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관련 소비주들, 국내에 중국 소비주죠.
자,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일천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일천하. 예, 1일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관련 소비주들이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뭐 단타 내진 스윙으로 스윙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뭐 우리가 뭐 중국 소비주라면 좀 화장품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뭐 생각보다는 화장품 쪽도 지금 중국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특히나 뭐 한국 콜마라든지 자 코스맥스라든지 다들 뭐 중국에서 이제 원료를 좀 생산하고 있고 OEM, ODM으로 이제 생산해서 중국 브랜드의 업체들에게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제품이 중국 제품이 좀 좋지가 못하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국 제품이랑 크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설화수라든가 여러가지 우리나라 화장품 쪽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가 있긴 있습니다. LG화학 쪽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현재 뭐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소형 화장품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대형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현재 뭐 내수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중대형주가 보면 이제 중국인들이 자 주가 상승이 조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죠. 오늘 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한번 좀 지켜보면서도 한번 좀 대응해볼 만은 하다라는 거죠.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 아무튼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2의 포럼이 있죠. 22 포럼. 자 22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22 포럼이 자 수요일부터 해서 12일까지죠. 자 수목 이번주 수요일이랑 이제 목요일 2일 자 열리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와줄지 그리고 22 총재랑 BOE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자 영국과 유럽의 22 총재 그리고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을 하게 됩니다. 세 분이 회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와줄지 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단 좀 회동 내용에 따른 좀 긍정적인 내용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파월
뭐 연준 회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했었죠.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놔야 된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유럽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 간의 좋은 내용들은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인데, 뭐 생각보다는 그냥 잔잔히 흘러갈 것 같아요.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롤오버를 다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옵션 만기일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좀 대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좀 포지션을 좀 보여주는데, 최근에 보면 뭐 6일 연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선물 시장도 엄청나게 좀 분위기가 좋고, 그 매수 물량도 지금 현재 현물 매수 물량도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옵션 만기일은 오히려 뭐 시장이 산뜻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온 다음에 중소형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만에 하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자, 매수 관점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자, 상승 분위기는 지속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뭐 땡큐 하면서 이제 매수를 또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대형주라 해서 무조건 또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키높이에 맞추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주워 담아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중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게임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데, 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데 또 이날 또 실적 발표가 있죠. 자, 펄어비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자, 게임주들이 오늘 좀 웹젠에서 오늘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죠. 웹젠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들인데, 뭐 주가 흐름들이 좀 그냥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지만, 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음봉을 좀 그린 흐름들입니다. 일단 개인들이 일단 좀 매도세를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기, 외국인이네. 개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좀 매도세를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자, 일단 금융투자 쪽이랑 투신 쪽이 좀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게임 쪽은 지금 다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뭐, 카카오 게임 좋게 나왔죠? 자,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근 보면 또 뭐 NC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자, NC소프트도 움직임들 좀 좋은 움직임들 이어나가고 있죠. 아무튼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좋습니다. 게임주들이. 자, 이날 수요일날도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있네요. 실적 발표. 자, 넷마블이 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있고, 컴투스, 게임빌, 이렇게 실적 발표가 수요일날 발표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게 되면 뭐 넷마블도 주가 조정에 크게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이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고, 자, 컴투스라든지 현재 뭐 컴투스도 마찬가지 게임빌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네 회사가 이번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게임주들도 자,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자, 이렇게 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다 좋다라고만 좀 보지 마시고 일단 분위기 보고, 일단 뭐 실적 발표에 있어서나 지금 현재 좀 기대하는 종목들이 뭐 시장에는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또 프랑스의 국가신용 발표가 있죠. 자, 신용등급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코로나 환자 수가 워낙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자, 일단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좀 보시고, 자, 아무튼 이번 옵션 만기일이 생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 보면서 뭐 차근차근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스케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회원님들? 네, 파파로님, 네, 한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이에요, 영문.
아, 그러세요? 네. 미쓰비시 자산 매각, 예, 소부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부장이 어떤 소부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 워낙 또 뭐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 예. 소부장이 많잖아요, 지금. 그냥 딱히 그냥 소부장이라고 하신다면 이게 제가 어느 업종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일단 뭐 상관없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관이 없죠. 예. 어차피 지금 현재 뭐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예.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좀, 급반등을 좀 했죠. 예. 지난주에 크게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 줬기 때문에, 국제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거지, 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좀 왈가불가 할 수는 있겠죠, 서로 간에. 뭐, 왈가불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의미는 둘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자, 그리고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자, 없으세요? 예, 다들 하기야 뭐 지금 뭐 시장이 좋으니까, 네, 시장이 좋으니까 다들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나 안 보나. 예스24 뭐 들고 가시면 되죠, 지금 현재. 예. 잘 움직이네요, 네. 홀딩 하시면 되고, 동진 세미캠을 분석해 달라고요? 동진 세미캠 들고 계신가 보네. 물려 계세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셨구나. 동진 세미캠. 아니, 말씀하신 대로 뭐 미쓰비시 자산 매각되면 동진 세미캠은 더 좋은 거죠, 뭐. 실제 뭐 일본이랑 이제 얘기가 오고 갔을 때, 특히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잖아요. 아, 좀 물려 계시는구나. 예, 좀 살짝 물려 계시는, 살짝이 아니네. 33,100원이면, 자, 10%에다가 지금 현재 조금 물려 계신데, 홀딩 하십시오, 홀딩.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수 움직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질문사항 또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제널루션요? 네, 제널루션도 지금 엄청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뭐 지금 제널루션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진단키트 쪽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어차피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지금 TF를 지금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시즌이 될 수 있을까? 제2의 시즌, 뭐, 글쎄요. 예. 어차피 지금 현재 뭐 꿈과 희망은 어차피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일단 뭐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제2의 시즌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어차피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뭐 종목들이 뭐 그냥 그래요. 지금 현재 오히려 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그냥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 자체도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CGN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단키트 쪽은 어차피 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선 반영되었다로 좀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라든지 스윙 관점으로 봐야 되지, 이걸 뭐 추세적으로 매매를 한다,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장중에 EDGC가 아침에 좀 움직였었죠. 움직였는데 결국은 오늘 장중에 10% 넘게 움직이다가 지금 플러스 4.3으로 자 음봉으로 영망치를 만들고 좀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그렇게 힘있게 못 움직입니다. 힘있게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단타 내지는 스윙 관점이지 어떤 추세를 보고 끌고 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이 있을 때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만 실제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실적을 따져보자라는 관점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못 움직입니다.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놀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스윙 아니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종목들 대응하다 보면 뭐 대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다들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실적 뭐 어디 뭐 매각 이슈 뭐 진단키트 수출 이슈 뭐 이런 게 나와도 지금 뭐
크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못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대응은 일단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윙 단타 관점입니다. 스윙 단타. 그리고 실제 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실제 제일 많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 좀 시젠이죠. 시젠. 예. 근데 시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CGN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조 원입니다. 7조 원. 진단키트 하나로 지금 시가총액 7조 원을 찍고 있는데 비싸죠. 예, 현실적으로 비쌉니다. 예. 비싸다고 좀 봐야 되고, 뭐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뭐 2200억 원 정도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글쎄요. 예. 자, 아무튼 뭐 단계적인 관점과 뭐 그렇게 대응하셔야지. 와,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 마세요. 예. 저평가. PBR이 지금 50배인데 지금? 이건 스펙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뭐 수젠텍도 엄청나게 지금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 내려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뭐 수젠텍도 5천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지금 뭐 주가 움직임이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콜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NH. 예. 자, 주가 조정이 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쪽이라고 봐야 되죠. 콜마 BNH. 자,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동사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셔야 돼요. 물량이 한 번씩 밀릴 때마다 크게 터지고 있죠.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콜마 BNH. 물론 동사가 좋은 회사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기술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는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파파로님, 네. 일단 콜마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 그래서 뭐 반등을 한번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정리합시다. 정리. 예. 어디가 저점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직 신호가 없네요. 신호가.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볼까? 자, 그리고 뭐 제가 그 카카오 채널이 있으니까요. 회원님들 그 카카오 채널 많이들 이용하시고, 자,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 뭐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결제 신청에다가 클릭하시면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 문자를 받으시고,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한 달에 지금 현재 88만원에 10일 추가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뭐 준회원 같은 경우에도 등록해 놓으십시오. 준회원 같은 경우 무료니까 하시면 되고,